우리 여기 베트남이야. 엄마, 애기 지금 자고 있어. 뭐? 베트남? 무슨 말이야? 애기 돌된 기념으로 와이프랑 애랑 장모님 모시고 여행 왔어. 아니, 뭔 소리야? 며칠 전까지 아프다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응. 이 여행은 미리 예약해뒀던 거야. 돌잔치 안 하는 대신 해외여행 가기로 했었거든.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가고 싶어 했었고.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주가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다 오고 며느리도 아프다며 손주를 맡겼던 그날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겨우겨우 손주를 돌봐주면서 감기까지 올마 한동안 알아놓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낫자마자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너 그럼 내가 손주 축하금으로 준 200만 원은 어쨌어? 설마 그걸로 여행비에 쓴 건 아니지? 그러자 아들은 순간 움찔하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뭐야? 말 똑바로 해봐. 너, 그게 네 사람분 여행비라서 돈이 좀 부족했거든. 근데 100만 원은 저금해놨어.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네 엄마는 돌쟁이 손주 봐주다가 감기 옮아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 겨우 살았어. 돌된 기념으로 용돈 주고 그대로 쓰러져 누웠는데 엄마 안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돈 들고 놀러가서 팽자팽자 쓰고 있다고? 엄마, 그게 아니고, 아니. 원래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도 그날 아프다고 해서 얘기를 못했어. 손주의 첫돌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가장 고생한 사람은 유 씨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감기에 걸리고 힘겹게 돌봤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돌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간 사람은 안사돈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식사하고 해외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손주의 첫 생일을 보냈던 사람이 안사돈이라는 사실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있던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그간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어이가 없네. 내가 볼 때 저 셋 다 나빠. 제일 나쁜 놈은 우리 아들 놈이고. 유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안사돈이 너무한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 아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올해 65세인 유정미 씨는 하나뿐인 아들을 2년 전에 장가 보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아들은 회사에서 며느리를 만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유 씨는 결혼을 적극 지지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사돈은 혼자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고 워낙 몸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안사돈은 자꾸 자신의 사정을 강조하며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신혼집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편한 거리로 잡자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가벼운 마찰이 생겼습니다. 유 씨는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들도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좀 봐줘. 장모님한테 결혼 허락받는 것도 오래 걸렸잖아. 딸은 좀 더 오래 데리고 싶으셨나 봐. 생각보다 일찍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난 모르겠다. 누구건 아쉽고 아깝지 않은 자식이 어딨어. 때 되면 가야지. 니들 둘 다 30대 중반이고 갈 때 돼서 가는 거잖아. 딸 근처에 데리고 살고 싶으시면 본인이 신혼집을 알아보시던가. 에이,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솔직히 결혼하고 난 뒤에 장모님이랑 엄마랑 얼굴 볼 일이 뭐 얼마나 있어. 그리고 신혼집도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얻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들 말을 듣고 유 씨는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친정엄마를 많이 의지했고 그 영향 때문인지 신혼생활에서도 친정 쪽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손주 육아하는 일이 유 씨에게 올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손주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고 몸무게가 미달이라 병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짜내라. 다른 애기들은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손주는 2주나 더 있어야 하는 거야. 그 와중에 며느리도 회복이 늦었고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 씨가 병원도 오가면서 손주 상태를 체크하고 안사돈과 아들은 조리원에 있는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이후에 집에 와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유 씨가 일주일을 더 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손주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안아본 신생아는 예민하고 잔병치레가 많았고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쉽게 체온이 오르거나 콧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유 씨는 손주가 안쓰러워 애정을 가지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산 당시 산부인과에서 안사돈이 보여준 모습과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분만실 앞에서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손주를 처음 만났을 때도 감격한 듯 눈물을 흘렸고 하여간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낳은 귀한 생명이야. 우리 예쁜 손주.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연신 볼을 쓰다듬고 또 눈물을 흘리고 닦고 하더니 정작 손주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났으면 이제 손주를 데려가서 돌보는 일은 며느리와 안사돈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사돈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지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런 작은 아기는 돌보다가 서로 고생할 것 같고요. 저는 어렵죠. 그렇게 말하는 안사돈은 심지어 유 씨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었고 건물 청소를 다니며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힘들다거나 몸이 안 따라준다는 둥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단순히 교대로 봐줄 수 있는지 의논하려 했을 뿐인데 안사돈은 아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못 봐요, 사돈. 가끔 와서 봐주는 게 전부고 주말 같은 때는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럴 때 잠깐이라도 딸네 집에 들려가시면 좋죠? 아이고, 사돈. 저는 몸이 약해서 무리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말에는 쉬어야죠. 사돈이야 일도 안 하시고 쉬시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거고요. 유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뭐 애를 봐도 괜찮다는 것인가. 심지어 나이는 내가 더 많고 손주를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자연스럽게 자기 몫이 되어버린 걸까 싶었습니다. 그러고 얼마쯤 지나 당시 며느리는 분위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복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면서 우회적으로 말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직장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어머니, 저 직장도 슬슬 복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가 휴직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유 씨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며느리의 말을 듣고 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너 조리하는 기간 동안만에 아플까봐 돌봐준 거야. 너희 친정에서도 못 봐주시면 나도 못 봐. 뒷일은 너희가 알아서 정해. 단호한 말투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유 씨가 힘들어도 말없이 손주를 돌봐왔던 터라 당연히 계속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 씨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확고했고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살짝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어린이집이 구해질 때까지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단지 안에 있는 거라 금방 자리 날 것 같거든요. 적응 기간이 1달 정도 된대요. 유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나는 안 돼. 며느리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한동안 머뭇거렸습니다. 조금 더 부탁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듯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표정은 확고했고 더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은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중간에서 어떻게든 조율하려고 나섰을 텐데 유 씨가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없이 넘어가던 유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기색이 확연히 드러났고 아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기에 굳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복직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복직 계획을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구할 때까지 손주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에 당장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왕래가 뜸해졌고 손주는 자연스럽게 자기 엄마 손에서 크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체중도 부족하고 잔병치레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들과 체중이 비슷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 씨는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돌잔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우리 근처 호텔 빌려서 돌잔치 하려고. 돌잔치를 한다고?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서 건강을 회복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돌잔치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는 돌잔치를 간소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 씨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응. 와이프랑 장모님은 꼭 돌잔치를 해야 된다고 하셔. 아들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들도 뿌리고 다닌 돈이 있어서 다 회수해야 된대. 유 씨는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이 결혼식 축의금도 야무지게 챙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 씨 쪽에서 초대한 손님들이 낸 축의금은 당연히 유 씨가 계수했지만 아들의 친구들이 전달하려고 한 축의금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친구들이 결혼식에서 축가도 부르고 뒤늦게 축의금을 전달하려 했는데 안사돈이 우리가 챙긴다며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유 씨는 어이가 없어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니, 사위 친구들이 축가 부르고 와서 뒤늦게 전달해 준 걸 수고비는 얹어주지 못할 망정 장모가 되어서 챙겨가?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 왜 그래? 엄마 말 맞다. 나 진짜 얼마 안 돼. 한 30만 원 정도였어. 유 씨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사돈이 보인 태도가 황당하고 얄미웠습니다. 혼수와 예단을 준비할 때도 안사돈은 꼼꼼하게 따지고 요구하면서 마지막까지 아쉬운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단은 원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안사돈이 끝까지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돌잔치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한몫 챙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돌잔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유 씨는 결국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돌잔치까지 하는 건 별로야. 직계 가족끼리 식사하는 정도면 되지. 굳이 호텔까지 잡고 할 필요 있겠니? 아들은 멈칫했지만 유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우리 손주 건강히 잘 있는 것만으로도 됐지.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솔직히 애기들만 고생이고 돈 받는 어른들만 신나지 않니? 유 씨는 돌잔치가 결국 어른들을 위한 행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고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아이는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사돈과 며느리는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돌잔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점점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돌잔치가 손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또 한몫 챙기려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가 전화에 돌잔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돌잔치에 부를 손님이 없어. 결혼식 때도 지방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오셨는데 돌잔치 때문에 또 그렇게 부를 순 없지. 유 씨는 애초에 돌잔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이미 충분한 축하를 받았고 손주도 이제야 건강을 회복했는데 굳이 돌잔치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쉬운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돌잔치 때 손님들이 주신 용돈으로 애 키우는데 요긴하게 쓰는데 안 하는 건 좀 아까워요. 못해도 5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텐데요. 유 씨는 순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보다는 돈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며느리의 속내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결혼식 때도 축의금과 관련된 일들이 마음에 걸렸던 터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난 모르겠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유 씨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이를 위한 행사라면 한마디라도 보탰겠지만 며느리의 말투에서는 그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결국 돌잔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유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돌잔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취소한다니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쪽 손님만 초대해야 하는데 와이프네 쪽은 별로 올 사람이 없대. 우리 집 손님들이 많이 왔었잖아. 그럼 내 쪽 손님들 기대하고 그런 거야? 나는 싫다 얘. 어이가 없네.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안 한다니까. 유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돌잔치를 하려던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애초에 손주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른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는 자리라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 씨는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더 이상 돌잔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며느리와 아들은 직계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만 하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유 씨는 굳이 안사돈 얼굴까지 보고 싶지 않았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를 크게 하지 않기로 한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꼭 얼굴을 마주하며 식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는 간소하게 넘어갔고 며느리와 아들은 돌 사진만 찍고 안사돈을 모시고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뭐야? 호텔에서? 직계 가족들 양쪽이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그거 비싸지 않아? 뭐 어때? 이럴 때 기분 내는 거지 뭐. 장모님 직장 친구분이 추천해 주셔서 우리도 그 호텔 가서 맛있게 먹고 왔어. 이런데 되게 잘 찾아다니시더라고. 목적은 손주 돌 때문에 모였다지만 안사돈이 좋아하는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손주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정작 주인공인 손주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안사돈을 위한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손주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장모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손주가 돌이 지나면서 건강을 되찾은 것은 다행스러웠지만 결국 며느리와 안사돈은 자신들 위주의 행사만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더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돌잔치 문제로 한번 신경을 쓴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든 자신이 개입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랑 엮이지만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어지려는 유 씨를 또다시 발목을 잡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돌이 지나가나 싶었지만 손주는 돌치레를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아이를 굳이 데리고 나가 스냅 사진을 찍고 호텔까지 가서 뷔페를 먹으며 외출을 반복한 탓이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고 안사돈도 아파서 애를 못 봐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탁조차 며느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대표로 나서서 유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애 좀 봐줄 수 있어? 아니, 뭘 봐달라는 거야? 실컷 놀고 즐기는 건 니들끼리 해놓고 왜 애 보는 건 나한테 시키냐? 아들은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지금 나나 와이프나 둘 다 일어나질 못하고 장모님은 지병도 있으신데 독감까지 심하게 걸려서 직장도 못 나가신대.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가 막힌다, 진짜? 아들은 한층 더 다급해진 목소리로 다시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 오늘 하루만 봐줘. 애기 어제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 나도 몸 너무 아파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어. 유 씨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상황이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손주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감기 걸려서 힘없이 누워있을 손주의 모습이 떠오르자 결국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다. 유 씨는 단호하게 말하며 손주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맡는 것이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래도 아픈 손주를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 씨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손주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유 씨는 불쌍한 마음에 원래 정했던 날보다 이틀을 더 봐주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내칠 수 없었고 어차피 한 번 맞기로 한 이상 확실하게 나을 때까지 돌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손주는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열도 떨어지고 기침도 줄어들었으며 얼굴이 한결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 씨가 감기에 제대로 걸려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손주를 돌보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기침과 콧물을 받아주다 보니 결국 감기가 옮고 말았습니다. 유 씨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혼수 상태처럼 침대에 드러누웠지만 여전히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콧물이 가득한 얼굴로 힘없이 앓고 있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주를 데려가는 아들 편에 손주 돌 용돈으로 200만 원을 챙겨 보냈습니다. 엄마도 아픈데 이런 것까지 너무 고마워. 아들은 유 씨의 상태를 보고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힘든 몸을 이끌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됐고 데려가서 애기 좋은 영양제나 비타민 같은 것도 사주고 그래.
면역력을 키워야지. 이제 계절도 바뀌니까 옷도 좋은 거 사주고 내가 반지 해줄까 했는데 현실적인 걸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껴서 잘 써. 아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손주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 씨는 이제야 손주의 건강이 괜찮아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순간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결국 유 씨는 그대로 골아떨어졌고 3일간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며느리에게서는 감사 인사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맡아준 것도 모자라 감기에 걸려가며 돌봐줬고 마지막에는 용돈까지 챙겨보냈지만 며느리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짜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이라 그런지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최소한 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정도의 한마디는 예의 아닐까요? 지 엄마가 이런 것도 안 가르치는 건지 괜한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유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파서 예민하다 싶었지만 유 씨의 이런 불편한 예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유 씨는 점차 회복되었고 몸 상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손주의 상태가 궁금해졌습니다. 손주가 돌치레를 심하게 앓았던 터라 지금은 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가 가는 내내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쁜가 싶어 며느리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혹시나 손주가 다시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이 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 씨는 다급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애기 괜찮냐? 아들은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콧물 좀 흘리는데 잘 있어요. 이제 괜찮아. 유 씨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회복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애기는 지금 뭐 하냐? 사진이나 하나 찍어서 보내줘. 그런데 아들은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여기 베트남이야. 엄마. 애기 지금 자고 있어. 유 씨는 순간 머리를 띵하고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베트남? 무슨 말이야? 아들은 여전히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 기념으로 와이프랑 애랑 장모님 모시고 여행 왔어요. 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며칠 전까지 아프다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 여행은 미리 예약해뒀던 거야. 돌잔치 안 하는 대신 해외여행 가기로 했었거든.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가고 싶어 했었고.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다 오고 며느리도 아프다며 손주를 맡겼던 그날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겨우겨우 손주를 돌봐주면서 감기까지 올마 한동안 알아누웠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해외여행을 갔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야,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너 그럼 내가 준 돈은 뭐냐? 그걸로 여행비에 쓴 건 아니지? 그러자 아들은 순간 움찔하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뭐야? 말 똑바로 해봐, 너. 아들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사람분 여행비라서 돈이 좀 부족했거든. 근데 100만 원은 저금해놨어. 유 씨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해졌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네 엄마는 내 자식 봐주다가 알아누워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 겨우 살았다. 돌된 손주 기념이라고 용돈 주고 그대로 쓰러져 누웠는데 엄마 안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 돈 그대로 놀러가서 팽자팽자 쓰고 있어. 아들은 순간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아니. 원래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도 그날 아프다고 해서 얘기를 못했어. 유 씨는 한순간에 모든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준 돈을 그대로 여행비에 써놓고도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 더 황당했습니다. 아들은 미리 예약한 여행이라고 했지만 애초에 계획 자체가 손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기념이라면 돌잔치를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 맞을 텐데 결국 장모와 며느리의 뜻대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유 씨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돌볼 때는 고생만 했고
정작 손주가 회복되자 장모와 며느리는 여행을 떠나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 돈마저 그 여행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유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맡길 때는 온갖 사정을 다 이야기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주가 아프다고, 자기도 아프다고, 안사돈까지 몸이 안 좋아서 돌볼 수 없다며 미주알 고주알 말을 하며 유 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트남 여행을 갈 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떠났고 유 씨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유 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은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유 씨를 찾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누릴 때는 철저히 제외시켰습니다. 손주의 첫돌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가장 고생한 사람은 유 씨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감기에 걸리고 힘겹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돌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간 사람은 안사돈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식사하고 해외에서 휴식을 즐기면서 손주의 첫 생일을 보냈던 사람이 안사돈이라는 사실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있던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그간들은 이야기 중 가장 어이가 없네. 내가 볼 때 저 셋 다 나빠. 제일 나쁜 놈은 우리 아들 놈이고. 유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 안사돈이 너무한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 아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도, 안사돈이 사사건건 개입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아들이 방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정 식구들만 챙기고 손주를 돌보는 일이나 육아의 책임은 시댁에 떠넘기는 걸 묵인한 것도 아들이었습니다. 유 씨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할 때도 그 돈을 받아놓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것도 아들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나 못 참겠어. 유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유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쏟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너 내가 준 돈 200만 원 다시 내놔. 아, 엄마, 왜 그래? 여기 놀러 와서 지금 산통 다 깨지게 왜 이러는 거야? 유 씨는 아들의 말에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이 돈은 너네가 놀고 먹고 쓰라고 준 돈이 아니야. 손주 위해 쓰라고 준 거라고.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따로 쓸 돈이니까 당장 원래대로 입금해놔. 아들은 난감한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아니 진짜 주변 창피하게 왜 이래? 왜 줬다가 다시 빼서? 유 씨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돈을 줬다가 뺐냐고? 내가 창피해? 나는 내가 더 창피하다. 이 녀석아. 엄마가 실컷 네 자식 봐주고 용돈까지 챙겨주고 몸 희생해가면서 도와줬더니 너는 네 장모랑 네 마누라네 집사람으로 살아. 당장 입금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돈 보태주신 거 저희가 지금 급하게 경비로 사용해서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는 못 드리고 돌아가서 다른 적금 깨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 며느리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자기도 기분이 나쁘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옆에서 안사돈이 뭐라고 궁시렁대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타부타 할 얘기 없고 돈만 받으면 돼. 당장 돈 넣어놔. 너희 수중에 200만 원도 돌려줄 돈이 없어? 그것도 없는 거지들이 무슨 해외여행을 가서 놀고 있어. 옆에서 남편이 그냥 전화 끊으라고 했지만 유 씨는 할 말 다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좋다고 애 맡기고 돈 받아서 쓸 때는 신났고 돌려주려니까 기분 나쁘냐? 보자 하니까 사람을 아주 바보로 보고 있어.
유 씨의 말에 며느리는 움찔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졌습니다. 유 씨는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입금 안 하면 나 안사돈한테 직접 달라고 한다? 어디 나한테 본인 몸 골병 들었다고 손주 맡겨놓고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앉았어. 그러자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저녁 안으로 입금할게요. 유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결국 돈은 입금되었습니다. 유 씨는 씩씩거리며 돈을 확인한 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들한테 돈을 빼앗길 일 없도록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러고 이틀쯤 지나 아들 부부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아들은 곧장 집으로 찾아왔지만 유 씨는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엄마가 단단히 화났어.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니까 당분간 엄마 그냥 놔둬라.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고 아들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떡해? 이 사람 다음 달에 당장 복직인데. 사실 며느리는 복직 후 1시간 거리의 직장으로 출근할 예정이었고 어린이집 등하원만 유 씨에게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 괘씸한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나 애 못 봐줘. 딴 사람 알아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게 유 씨는 며느리가 또다시 설득하려 들 것을 예상하고 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공짜로 맡길 생각은 아니었지?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며느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당연히 얼마는 드릴 생각이었고요. 유 씨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잘 됐네. 그 돈으로 딴 사람 알아봐. 아님 네 친정 엄마한테 맡기든가?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몸이 편찮으셔서요. 유 씨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근데 네 시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시거든. 이제 네가 보면 되겠네. 그렇게 말한 후 유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더는 저들에게 휘둘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어찌어찌 복직을 하게 되었고 돌이 지난 손주는 어렵게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계속해서 아팠고 아들과 며느리는 번갈아가며 어린이집에서 불려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손주는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떼를 썼고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으니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아들이 자기 장모에게 잠깐이라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직장을 관두라는 거야? 내 돈벌이는 어떻게 하고? 니들이 나한테 달마다 200씩 줄 거냐? 아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약한 척하고 애를 맡을 수 없다고 했던 장모가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이제서야 장모의 본색을 알아챈 아들은 결국 유 씨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와이프 산후조리하던 3주간 돈 한 푼도 안 받고 애기 봐줬는데 장모님은 다달이 200만 원씩은 꼭 달라고 하셔. 나 어이가 없어 진짜. 그간 여행도 보내드리고 간간히 그렇게 잘 대접했는데. 유 씨는 피식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어이없는 게 아니고 주변 시세가 그래. 니들도 나한테 그 정도는 줘야 하는 게 맞는데 니들이 입 싹 닫은 거야. 네 장모도 사돈이 봐줄 때는 말 안 하다가 자기가 봐야 하니까 돈 달라는 거 봐라.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 네 장모니까 네가 감당해. 아들은 풀이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참고로 내가 돌볼 땐 우리 손주 잔병치레 한 번도 안 했어. 됐고 이제 나는 몰라.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니 속이 다 후련하다. 그렇게 유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모든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를 더 이상 품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 씨는 이후로 동네 아줌마들과 헬스장도 다니고 간간히 몸을 움직이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주 육아에 시달리지도 않고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간만에 아들을 장가 보내기 전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